김진수는 카메라 가방을 어깨에 맨 채 노원구의 낡은 아파트 단지를 찾아 헤맸습니다. 참전 용사의 집이라는 간판도 보이지 않아 한참을 두리번거렸죠. 겨우 찾아간 건물은 예상보다 초라했습니다. 바랜 페인트 칠에 군데군데 균열이 있는 벽면, 녹슨 철문이 반겨주는 공간이었습니다. 여기가 맞나? 30대 중반의 나이에 사진작가이자 유튜버로 활동하는 김진수는 잊히지 않는 얼굴들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참전 용사들의 삶과 기억을 카메라에 담아 기록하는 일이죠. 오늘은 특별히 베트남전 참전 용사인 조기동 씨를 만나기로 한 날입니다. 초인종을 누르고 기다리는 동안 김진수는 긴장된 마음을 가라앉히려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번 인터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예감이 들었거든요. 조기동 씨는 인터뷰를 극도로 꺼리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어렵사리 동의를 얻은 것만 해도 기적이나 다름없었죠. 철문이 삐걱거리며 열리고 80살의 노인이 조심스레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깊게 파인 주름과 날카로운 눈빛이 김진수를 맞이했습니다. 사진은 뭐하러 찍는다는 거요? 조기동 씨의 목소리는 거칠었지만 그 안에 묻어있는 경계심이 느껴졌습니다. 김진수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프로젝트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했습니다. 참전 용사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보존하는 일의 중요성에 대해 말했죠. 조기동 씨는 한참을 망설이다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좁은 현관에는 군화 한 켤레가 반듯하게 놓여 있었고 벽에는 낡은 군번줄과 훈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마치 오래된 기억의 증거물처럼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김진수는 거실로 안내되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미리 준비된 듯 조기동 씨의 군 시절 사진 몇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어린 얼굴에 조기동 씨가 군복을 입고 서 있는 모습이었죠. 그 사진들은 누렇게 변색되었지만 그 안에 담긴 젊은 날의 기억은 선명해 보였습니다. 카메라를 세팅하면서 김진수는 조기동 씨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무표정한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에는 어딘가 불안한 기색이 어려 있었습니다. 과거를 들춰내는 일이 그에게는 상처를 건드리는 일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준비는 다 됐습니다. 이제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녹화 버튼을 누르고 김진수는 조용히 질문을 던졌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신상 정보와 군 입대 시기에 관한 것들이었죠. 조기동 씨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베트남 파병에 관한 이야기로 넘어가자 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말은 더 느려졌고 때때로 멈추기도 했습니다. 나는 통신병이었어요. 베트콩은 먼저 통신병부터 죽이지요. 한마디 한마디가 무겁게 떨어졌습니다. 김진수는 셔터를 누르면서도 그 무게를 느꼈습니다. 카메라 렌즈 너머로 보이는 조기동 씨의 얼굴에는 갑자기 시간이 역류하는 듯 했습니다. 80의 노인이 아니라 24의 젊은 군인이 그곳에 앉아 있는 것 같았죠. 조기동 씨의 목소리는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던 밤, 무전을 치던 기억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진흙탕 속에서 죽을 듯이 무전기를 붙잡고 있었다는 거죠. 통신이 끊기면 모두가 죽는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끔은 아직도 비 오는 날이면 그 소리가 들려요. 총탄 소리와 무전기 잡음과 빗소리가 뒤섞인 그런 소리 말이죠. 김진수는 카메라 앵글을 살짝 조정하며 조기동 씨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노인의 주름진 손가락이 테이블 위에서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손은 한때 무전기를 잡고 총을 들었던 손이었죠. 이야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수풀에 묻힌 사체들, 귀가 멍해지는 폭발음,
잠들 수 없는 밤들. 그리고 마침내 조기동 씨는 그 아이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림을 좋아하던 후임병에 관한 이야기였죠. 전쟁이 끝나면 화가가 되고 싶다고 했어요. 항상 스케치북을 갖고 다녔지. 정말 재능이 있었습니다. 조기동 씨의 눈가에 습기가 맺혔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김진수는 카메라 촬영을 계속하면서도 마음 한켠이 무거워졌습니다. 이런 순간을 카메라에 담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갑자기 의문이 들었거든요. 그날 우리는 매복 중이었어요. 그 아이가 내 바로 옆에 있었죠. 그 순간에 갑자기 총성이 울렸고 그 아이는 내 앞에 쓰러졌어요. 조기동 씨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는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후임병의 시신을 지키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철수 명령이 떨어지고 급히 후퇴하는 과정에서 시신을 가져오지 못했다는 거죠. 그 사실이 여전히 그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아이 눈이 보여요. 눈을 감지를 못하더라고. 김진수는 더는 셔터를 누를 수 없었습니다. 카메라를 내려놓고 조기동 씨의 이야기에 온전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단순한 기록을 넘어 한 인간의 아픔을 목격하는 순간이었죠. 카메라 렌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때로는 진심 어린 경청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조기동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방 안에는 묵직한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김진수는 그 정적을 깨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말보다 침묵이 더 많은 이야기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차라도 한잔 할까요? 조기동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약간의 편안함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오랜 짐을 조금이나마 내려놓은 듯한 느낌이었죠. 김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기동 씨가 부엌으로 향하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그의 굽은 등과 느린 걸음걸이에서 세월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오랜 시간 짊어진 기억의 무게였습니다. 차를 마시면서 대화는 자연스럽게 다른 주제로 넘어갔습니다. 조기동 씨의 군 생활 이후의 삶, 직업, 일상에 관한 이야기들이었죠. 그는 제대 후 여러 직업을 전전했지만 어디에도 오래 머물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뭔가에 붙잡혀 있는 듯한 느낌이 항상 있었다는 거죠. 김진수는 촬영을 마무리하며 장비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인터뷰는 예상보다 훨씬 깊고 무거웠습니다. 단순한 기록을 넘어 잊혀진 역사의 한 조각을 마주한 느낌이었죠. 그리고 조기동 씨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은 듯 했습니다. 장비를 정리하는 김진수의 손길에는 묘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오늘 들은 이야기가 마음속에서 꿈틀거리고 있었거든요. 한 사람의 상처를 기록하는 일이 이렇게 무거울 줄은 몰랐습니다. 특히 조기동 씨의 눈빛에 담긴 깊은 슬픔은 카메라 렌즈로도 다 담아낼 수 없었죠. 혹시 김진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지금도 마음속에 남아있는 분이 계신가요? 전쟁 전이나 후에. 질문을 던지고 나서 김진수는 자신이 너무 사적인 영역을 침범한 건 아닌지 걱정됐습니다. 하지만 조기동 씨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그는 잠시 창밖으로 시선을 던진 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낡은 서랍장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조기동 씨는 허리를 굽혀 오래된 서랍을 하나 꺼냈습니다. 그 안에서 꺼낸 것은 비닐봉투에 조심스럽게 보관된 흑백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색이 바래고 가장자리가 달아있는 그 사진 속에는 부산역 앞 벤치에 앉은 한 젊은 여성이 수줍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요. 김정숙. 전쟁 나가기 전까지
같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조기동 씨의 목소리에서는 오랜 시간이 느껴졌습니다. 말을 이어가는 그의 눈빛에는 젊은 날의 열정과 그리움이 깃들어 있었죠. 고무신 거꾸로 신을까봐 걱정하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우리는 진심이었습니다. 김진수는 조용히 사진을 건네받았습니다. 흑백 사진 속 여인의 미소에는 시대의 순수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그 미소를 보며 김진수는 궁금증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 후에는 어떻게 되셨나요? 조기동 씨는 고개를 숙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평생의 아쉬움이 묻어났습니다. 베트남 갔다가 돌아와 보니 연락이 끊겼더라고. 피란을 갔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것도 몰라. 그렇게 시간이 지나버렸어. 결혼도 못했지. 다른 사람 생각이 안 나더라고. 김진수는 그 말에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현대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잃어버린 사랑. 그것은 전쟁의 또 다른 희생이었습니다. 카메라를 들어 이 순간을 기록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흑백 사진을 바라보는 조기동 씨의 주름진 손가락과 그 위에 맺힌 눈물 한 방울이 담겼습니다. 혹시 제가 찾아볼까요? 지금은 인터넷도 있고 방법이 많습니다. 김진수의 제안에 조기동 씨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다 지나간 일이야. 그저 내 기억 속에만 있으면 돼. 하지만 그의 눈빛은 다른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여전히 꺼지지 않은 작은 불씨 같은 것이 있었죠. 김진수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어떻게든 기록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김진수는 자신의 작업실로 향했습니다. 밤늦도록 조기동 씨의 이야기를 편집했죠. 전쟁의 기억, 후임병의 죽음, 그리고 잃어버린 사랑. 모든 이야기가 하나로 엮여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영상에 제목을 붙였습니다. 베트남에서 돌아온 남자, 그리고 잊힌 약속. 김진수는 이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닿기를 바라며 업로드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록을 넘어 한 인간의 삶과 역사의 아픔을 전하는 작은 시도였습니다. 영상이 업로드된 지 이틀 만에 조회수는 10만을 넘어섰습니다. 김진수는 이런 반응이 처음이었습니다. 그의 잊히지 않는 얼굴들 프로젝트는 지금까지 꾸준히 관심을 받아왔지만 이 정도의 주목은 예상치 못했던 일이었죠. 댓글창은 빠르게 채워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의 아버지나 할아버지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공유했고, 또 다른 이들은 전쟁이 남긴 상처와 해결되지 않은 과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조기동 씨와 김정숙이라는 이름에 반응하는 댓글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그 시절 같은 연대였어요. 정숙 여사, 혹시 그분 아닐까요? 저희 외할머니도 그 이름인데. 김진수는 모니터 앞에서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영상이 단순한 기록을 넘어 무언가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 한 사람의 이야기가 역사 속에 묻혀있던 다른 이야기들을 끌어낼 수 있을까? 그는 자신이 책임져야 할 무언가가 생겼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날 저녁 지역 뉴스에서 그의 영상을 다뤘습니다. 전쟁의 상처, 사랑의 기억.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베트남전. 참전 용사들의 미처 기록되지 못한 이야기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김진수는 TV 화면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이 모든 게 그저 일시적인 관심으로 끝날지 아니면 정말 의미 있는 변화로 이어질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이메일함은 넘쳐났습니다. 비슷한 이야기를 가진 사람들, 참전 용사 가족들, 그리고
언론사의 인터뷰 요청까지. 그 중에서도 한 이메일이 특별히 김진수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수님. 저는 경북 영주에 사는 이미영이라고 합니다. 어제 우연히 선생님의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정숙이라는 이름을 듣고 멍하니 화면을 보시더라고요.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진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그 김정숙일까? 60년이 지난 지금 그런 우연이 있을 수 있을까? 그는 즉시 회신을 보냈고 다음 날 아침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젊었을 때 부산에 계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조기동이라는 이름을 들으시고는 계속 울고 계세요. 미영 씨의 말을 들으며 김진수는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니. 그는 조기동 씨에게 즉시 연락을 취했습니다. 어르신 혹시 김정숙 씨를 만나러 가보시겠어요?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 정말 그 사람이 맞나요? 김진수는 확신할 수 없었지만 가능성은 충분했습니다. 사진 속 여인과 미영 씨의 어머니가 같은 인물인지는 직접 확인해 봐야 알 수 있을 테니까요. 이틀 후 김진수와 조기동 씨는 경북 영주의 한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차 안에서 조기동 씨는 계속 손수건으로 이마에 땀을 닦았습니다. 60년 만의 재회. 그것은 기대와 두려움이 뒤섞인 순간이었습니다. 요양원 로비에서 미영 씨가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50대 중반의 그녀는 김진수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조기동 씨를 보며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치매가 있으세요. 좋을 때도 있고 기억이 흐릿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어제부터 계속 조기동이라는 이름을 부르고 계셨어요. 그들은 천천히 요양원 깊숙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김진수는 카메라를 들고 이 순간을 기록해야 할지 고민했지만 지금은 그냥 지켜보는 것이 옳다고 느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카메라 렌즈로 담기에는 너무 개인적이고 신성한 순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복도 끝 햇살이 가득한 방에서 한 노인이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창가에 앉은 노인의 실루엣이 오후의 햇살에 부드럽게 테두리가 그려졌습니다. 김진수는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이 순간을 마음속에 담았습니다. 카메라를 들지 않았지만 사진작가로서의 직감이 이 장면의 아름다움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조기동 씨는 김진수보다 한 걸음 뒤에 서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60년이라는 시간은 너무나 길었습니다. 그 사이 세상은 바뀌었고 사람들도 변했습니다. 조기동 씨 자신도 더 이상 젊은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80살의 노인일 뿐이었죠. 어머니, 손님이 오셨어요. 미영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자 휠체어에 앉은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김정숙 씨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그녀는 방문객들을 향해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조기동 씨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입술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말을 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진수는 그 침묵 속에서 60년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누구신가요? 김정숙 씨의 희미한 목소리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미영 씨가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설명하려 했지만 조기동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숙 씨, 나예요. 기동이. 그 이름이 떨어지는 순간 김정숙 씨의 눈에 변화가 일었습니다. 혼란스러움이 스쳐 지나가다가 이내 깨달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였습니다. 기동 씨? 정말 그 이름을 잊은 적이 없어요. 김진수는 두 노인 사이에서 흐르는 시간의 강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젊음과 노년, 약속과 기다림, 그리고 상실과 재회를 모두 담고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없어도 이 순간은 그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조기동 씨는 천천히 김정숙 씨의 휠체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주름진 손이 김정숙 씨의 손을 감싸 안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말이 없었지만 그 침묵은 천마디 말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왜 안 왔어요? 김정숙 씨의 목소리는 여전히 희미했지만 그 안에는 60년의 기다림이 담겨 있었습니다. 조기동 씨의 눈에서 한 방울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찾았어요. 많이 찾았는데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정숙 씨가 어디로 갔는지. 김진수는 두 사람의 대화를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그 순간 자신이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라 이 재회의 다리가 되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의 프로젝트가 단순한 기록을 넘어 끊어진 인연을 다시 잇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미영 씨는 눈물을 훔치며 김진수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안에는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오랜 그리움이 마침내 풀리는 순간을 목격한 것이니까요. 조기동 씨와 김정숙 씨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60년의 세월 동안 각자가 걸어온 길, 그 사이의 기쁨과 슬픔, 그리고 끝내 말하지 못했던 마음들. 그 모든 것들이 늦은 오후의 햇살 속에서 천천히 풀려나갔습니다. 요양원을 나오는 길, 김진수는 조기동 씨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떠세요? 조기동 씨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깊은 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인생이란 참 이상한 거구만. 60년을 기다렸는데 막상 만나니 말이 안 나오더라고. 그래도 이제는 좀 마음이 놓이는 것 같아. 김진수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지금 기록하는 것은 단순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계속 써져가는 현재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그 이야기의 일부가 되었다는 사실에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김진수는 이 재회의 순간을 편집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른 접근 방식을 취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다큐멘터리가 아니라 한 번도 말해지지 않았던 사랑 이야기였으니까요. 한 주가 지나고 김진수는 다시 영주의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왔습니다. 조기동 씨도 함께였습니다. 노인의 표정은 일주일 전보다 한결 편안해 보였습니다. 마치 오랜 짐을 내려놓은 듯한 모습이었죠. 카메라 가방과 함께 김진수는 작은 상자도 들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특별히 준비한 것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요양원 로비에서 그들은 미영 씨를 만났고 김진수는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오늘 두 분의 결혼 사진을 찍어드리고 싶습니다. 미영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이내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어머니에게 가장 필요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어머니께서 젊었을 때 항상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어보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작은 상자에서 김진수가 꺼낸 것은 간소한 부케와 작은 화관이었습니다. 비록 진짜 웨딩드레스는 아니었지만 김정숙 씨의 어깨에 두를 수 있는 레이스 숄도 준비했습니다. 조기동 씨를 위해서는 작은 포켓 스퀘어와 나비 넥타이를 가져왔습니다. 요양원의 정원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오후였습니다.
벚꽃이 막 피기 시작한 나무 아래 김진수는 작은 촬영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그곳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 김정숙 씨는 레이스 쇼를 어깨에 두르고 작은 화관을 머리에 썼습니다. 조기동 씨는 나비 넥타이를 메고 포켓 스퀘어를 가슴에 꽂았습니다. 두 노인의 얼굴에는 어색함과 설렘이 함께 묻어났습니다. 자, 이제 서로 손을 잡아보세요. 김진수의 안내에 따라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손을 맞잡았습니다. 주름진 손과 손이 맞닿는 순간 시간이 역류하는 듯 했습니다. 김정숙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녀의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괜찮으세요? 미영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행복해서 우는 거야. 김정숙 씨의 대답에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김진수는 카메라를 들고 이 순간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렌즈를 통해 보이는 두 노인의 모습은 마치 시간을 초월한 사랑의 증거 같았습니다. 조기동 씨가 부끄러운 듯 말했습니다. 신혼집은 없지만 사진은 남기고 싶었소. 그 말에 김정숙 씨는 작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조기동 씨의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60년을 건너온 눈빛. 그 안에 모든 말이 담겨 있었습니다. 셔터가 눌리는 순간 김진수는 자신이 단순한 사진 한 장이 아니라 인생의 한 장면을 담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늦게 찾아온 행복, 오랜 기다림 끝에 맞이한 순간이었습니다. 촬영을 마치고 세 사람은 요양원 카페에 앉았습니다. 조기동 씨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당신을 위해 산 거요. 60년 전에 한 번도 못 줬지만 이제라도. 김정숙 씨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는 조기동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너무 늦게 전해진 약속이었지만 그 진심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고마워요. 기다려서 고마워요. 김정숙 씨의 말에 조기동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진수는 이 순간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화려한 겉모습이 아니라 시간을 이겨낸 진심이었습니다. 요양원을 떠나기 전 조기동 씨는 김진수에게 진심 어린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이런 날은 오지 않았을 거요. 이 늙은이 인생의 마지막에 이런 선물을 주어서 고맙소. 김진수는 그 말에 고개를 젓고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한 일은 연결해 드린 것뿐입니다. 진짜 주인공은 두 분이세요. 돌아오는 길, 그는 자신의 카메라에 담긴 이미지들을 다시 보았습니다. 그 속에는 단순한 노인들의 모습이 아니라 시대를 뛰어넘은 사랑의 순간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진수의 작업실은 밤늦도록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는 조기동 씨와 김정숙 씨의 결혼식 사진을 편집하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두 노인의 재회를 넘어 우리 사회가 잊고 있던 무언가를 일깨워주는 듯 했습니다. 한국 전쟁과 베트남 전쟁을 거치며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 그리고 아직도 치유되지 않은 상처들. 영상을 완성하자 김진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내용이 두 분의 사생활을 너무 침해하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미영 씨와 조기동 씨 모두 공개에 동의했고 김정숙 씨도 자신의 이야기가 다른 이들에게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깊은 숨을 내쉰 후 김진수는 업로드 버튼을 눌렀습니다. 60년 만에 이어진 약속, 베트남 참전 용사의 늦은 결혼식. 이 제목으로 올라간 영상은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반응을 얻었습니다.
하루 만에 조회수가 100만을 넘어섰고 각종 뉴스 프로그램에서도 이 이야기를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시대의 아픔 속에서도 끝내 이어진 인연에 감동했고 우리 사회가 잊고 있던 참전 용사들의 삶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김진수의 채널로는 전국 각지에서 참전 용사들의 연락이 이어졌습니다. 자신들의 이야기도 들어달라는 요청, 잊힌 가족을 찾고 싶다는 신청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뜻밖의 연락은 보훈처에서 왔습니다. 김진수 씨의 프로젝트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참전 용사들의 심리상담 확대와 고엽제 피해자, 치료 지원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김진수는 그 메일을 읽고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가 시작한 작은 프로젝트가 이렇게까지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카메라로 담아낸 한 사람의 이야기가 사회적 변화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그를 압도했습니다. 며칠 후 김진수는 조기동 씨와 함께 보훈처를 방문했습니다. 회의실에서는 다양한 관계자들이 모여 참전 용사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김진수는 조용히 뒤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조기동 씨는 오랜만에 군복을 입고 훈장을 달았습니다. 그의 굽은 등이 조금은 펴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말하지 않았습니다. 베트남에서 있었던 일들, 돌아와서 겪은 고통들, 모두 묻어두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조기동 씨의 말에 회의실은 조용해졌습니다. 그는 베트남에서의 경험, 고엽제 피해, 정신적 트라우마, 그리고 사회적 소외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솔직한 고백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카메라를 들지 않았지만 김진수는 이 순간이 자신의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라고 느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보훈처 관계자들은 새로운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참전 용사들의 심리 상담 확대, 고엽제 피해자 치료 지원 강화,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보존하는 아카이브 구축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조기동 씨는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상하지. 평생 말하지 않았던 것들을 이제 와서 이야기하다니. 그런데 말하고 나니 조금은 가벼워진 것 같아. 김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조기동 씨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말하는 것이 치유의 시작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록하는 것은 잊지 않겠다는 약속이고요. 그날 밤 김진수는 자신의 프로젝트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잊히지 않는 얼굴들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삶을 다시 이어주고 잊혀진 이야기들을 세상에 알리는 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작업 노트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기록이 누군가의 삶을 다시 이어줄 수 있다면 나는 계속해서 그 다리가 되고 싶다. 6달이 지났습니다. 김진수의 잊히지 않는 얼굴들 프로젝트는 국립보훈사진관에서 특별 전시로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기억의 얼굴들, 우리가 잊은 역사의 증인들이라는 제목으로 열린 이 전시회에는 조기동 씨와 김정숙 씨를 비롯한 수십 명의 참전 용사와 그들의 가족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전시장 입구에는 특별히 큰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벚꽃 아래 손을 맞잡은 조기동 씨와 김정숙 씨의 모습이었죠. 60년의 약속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 사진 앞에서 많은 관람객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김진수는 전시장을 둘러보며 지난 반년간의 여정을 떠올렸습니다.
조기동 씨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그는 더 많은 참전 용사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모두 다르면서도 비슷했습니다. 전쟁의 상처, 돌아온 후의 고립감, 그리고 말하지 못했던 아픔들. 그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기록하는 과정은 때로는 고통스러웠지만 그만큼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전시회 오픈날, 김진수는 특별한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조기동 씨와 김정숙 씨였습니다. 김정숙 씨는 휠체어를 타고 있었지만 그날따라 특별히 환한 모습이었습니다. 미영 씨가 어머니의 휠체어를 밀며 함께 왔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전시회의 주인공은 두 분이십니다. 김진수가 인사를 건네자 조기동 씨는 겸손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자부심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천천히 전시장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벽면에 걸린 사진들 속에는 그들의 젊은 날과 현재의 모습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시간의 흐름이 하나의 이야기로 엮인 모습이었죠. 다른 참전 용사들과 그 가족들도 하나둘 전시장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공감하고 때로는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곳은 단순한 전시회를 넘어 오랫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들이 마침내 빛을 보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전시장 한쪽 벽면에는 관람객들이 메시지를 남길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라는 제목 아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 감사의 말, 혹은 그저 짧은 응원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 메시지들은 마치 오랜 침묵을 깨고 피어나는 작은 꽃들 같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김진수는 조기동 씨와 함께 전시장 뒤편의 작은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그곳에서 둘은 잠시 말없이 벤치에 앉았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오후였습니다. 내가 후회했던 게 있어요. 조기동 씨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김진수는 조용히 그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그 아이, 그 전우, 그 정숙이 내가 지키지 못했단 생각이었는데 이제는 조금은 덜 죄스러워요. 당신 덕분이요. 김진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말없이 카메라를 들어 마지막으로 셔터를 눌렀습니다. 그 속엔 여전히 눈물이 맺힌 그러나 미소 짓는 한 노병의 얼굴이 담겼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치유의 순간이라고 김진수는 생각했습니다. 전시회는 예상보다 훨씬 많은 관람객들이 찾았습니다. 언론의 관심도 뜨거웠죠. 하지만 김진수에게 가장 의미 있었던 것은 참전 용사들과 그 가족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들의 눈빛 속에서 그는 인정받음, 이해받음,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이야기가 들려졌다는 안도감을 보았습니다. 전시회가 끝나갈 무렵 김진수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참전 용사들의 자녀와 손주들을 인터뷰하는 시리즈였습니다. 전쟁의 상처가 세대를 넘어 어떻게 이어지고 또 어떻게 치유되는지에 관한 이야기였죠. 그는 이 작업이 또 다른 형태의 다리가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마지막 날 전시장을 정리하며 김진수는 벽에 걸린 사진들을 하나하나 내렸습니다. 그러다 문득 조기동 씨와 김정숙 씨의 결혼 사진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단순한 두 노인의 모습이 아니라 시간과 역사 그리고 인간의 끈질긴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진수는 그 사진을 조심스럽게 마치 보물처럼 케이스에 넣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약속이자 기억해야 할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기를, 더 많은 치유와 화해의 다리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기록은 기억을 지키고
기억은 우리를 이어줍니다. 김진수는 전시장에 불을 끄며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내일의 새로운 기록을 위해 카메라를 단단히 챙겼습니다.